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대선 후보 첫 번째 토론에서 이겼다고 평가받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여러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승리했지만 온라인 조사 결과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애리조나 리퍼블릭이 신문 창간 이후 처음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차 토론 연습에 집중할 예정이고 클린턴 후보는 이겨야 할 상대를 이기지 못하는 딜레마로 괴로워합니다. 자유당 대선 후보 게리 존슨은 뉴욕타임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민주공화 대선 후보가 아닌 자신에게 투표해야 할 3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5년 만에 쿠바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로 미국 대통령 10명과 외교를 한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총리가 사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페레스 전 총리를 역사를 이벤트를 넘어 윤리적 상상의 범위로 연장시킨 인물이라고 기억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포함한 세계 여성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한반도 평화조약을 실현하라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인간을 화성에 머물게 하는 우주계획 실현을 3년 앞당긴다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점심을 드시면서 또 혹은 저녁 때까지 연장해서 그제 있었던 대선 후보 토론회에 관해서 친구들과 깊게 또 아주 가볍게 그런 대화를 나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퇴근할 때 또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1시간 넘게 운전을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라디오로 들으셨다면서 직접 그 텔레비전으로 표정을 보는 것과 라디오와의 그 상상의 그 차이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었냐면요. 탈리반 리더들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토론을 지켜봤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탈리반 리더 대변인이 직접 M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 탈리반 하면은 지난 한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미국의 그야말로 그 적이죠. 이런 그 폭력의 주체인 그룹인데 대단히 관심 있게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별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특히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라고 얘기하니까 그 트럼프 후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진지한 것이 없더라. 이게 이제 그 탈레반 대변인의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만 8,400만 명이 봤다고 하니까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8,100만 명 조금 넘는다고 하더니 오후에는 이제 8,400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그러면 세계에서는 도대체 얼만큼의 인구가 봤다는 얘기입니까? 미국의 3억 2천만 인구 가운데서 8,400만 명이 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론 끝까지 다 본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 대선 토론회를 한 50% 정도는 중간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자료가 나오면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그 94분? 네, 정확하게 94분이었던 것인데, 여기 있습니다. 말씀드리죠. 55%가 전체 95분이군요. 이 토론을 다 지켜봤고 또 50%는 또 한 번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사람 가운데 62%는 엔터테이닝 이외에 별 의미가 없었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분의 1 정도는 보고 나니까 참 착잡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유권자들도 18%가 이 토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이겼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큰 마음의 변화는 없겠죠. 당연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은 계속 클린턴 후보, 공화당은 또 트럼프 후보에게 지지를 했지만 그 밖에 이제 한 9% 정도 투표할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들이 토론을 보고 나서 마음을 바꿨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 9%가 중요하고 나머지 지금 많게는 어디에서는 한 30%까지도 보고 약 20% 정도의 유권자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토론을 보고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제부터 계속 나오는 타임을 비롯한 여러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앞서간다고 하는데 온라인 여론조사는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계속 여러 번 클릭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트럼프 후보의 그 소셜미디어의 친구라든가 그를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 클릭을 할 수 있어서 오늘 아침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시사주간지 그 타임의 온라인 조사에서도 여전히 그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서 55% 대 45% 정도, 45%가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그 정도 되던데 몇 명이 그 눌렀는지 아십니까? 거의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다 한 번씩 누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폭적으로 한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누르는 것, 그러는 것.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방송을 해보면 그 피드백 같은 것도 느낍니다만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은 자주 해주시고 그리고 피드백을 전혀 하지 않지만 계속 그 방송을 들어주시면서 어떤 그 개인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후자의 경우가 피드백을 자주 하는 그 일부 그룹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도 느끼는데 온라인 여론조사가 이제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제 드러지 리포트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드러지 리포트는 지금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철저하게 완벽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 지지하는 그 온라인 그 매체고요. 저도 여러분들께 드러지 리포트를 많이 인용을 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 하는 그 트럼프 후보의 말은 별로 그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온라인 조사라 하더라도 폴리티코의 경우는 온라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닝 컨설트랑 같이 했는데 이제 보고 나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도가 조금 높아져서 4명 후보 전부와 얘기를 했을 때요. 41% 대 38%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그 공화당의 전 그 상원 의원인 존 워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베트남전에도 2차 대전에도 참전을 했었고 해군 장관이었고 또 그 상원 무기거래위원회의 의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전에도 이제 그 공화당이 지명한 어떤 대법관이라든가 이런 인물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었지만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공화당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존 워너 전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를 했고 애리조나에서 발행되는 애리조나 리퍼블릭이 애리조나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애리조나주는 지금 그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기울었는데 애리조나 리퍼블릭 이 1890년도에 만들어진 신문이군요. 그 창간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오늘 아침 사설에서 공식 지지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LA타임즈는 늘 그 거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항상 그 선거 때가 되면은 공식적으로 사설로 지지를 하죠.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뭐 뉴욕타임즈가 힐러리 클린턴을 몇 번 공식 지지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토론이 끝나고 나서 그야말로 그 힐러리 클린턴이 모든 그 여성의 어떤 아주 그 중요한 의미고 순간이다 이런 그 사설을 썼는데 그래서 뭐 뉴욕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 LA타임즈 이런 신문들의 힐러리 클린턴 그 사설에서의 지지는 아무런 뭐 별 그 느낌이 없습니다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스 모닝 뉴스도 뭐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고 이번에 애리조나 그 리퍼블릭도 마찬가지 사설을 썼는데 내용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의 그 대동소이예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미국이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도전을 잘 알고 있고 냉정한 마음에 행동하기 전에 아주 그 조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경험으로나 기질로나 대통령에 적합하다. 그리고 그 예절 같은 것 이게 이제 토론에서 상대가 얘기할 때 끼어들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에 뭐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번에 그 트럼프 후보는 너무 좀 심각했었기 때문에요. 95분 동안
중에서만 51번 끼어 들어갔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17번. 근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가만히 보니까 대체적으로 자신이 그 발언 시간을 갖고 있는 2분 그동안에 그 트럼프 후보가 껴들어왔을 때 그 껴들어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때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 리퍼블릭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역시 심각한 잘못이 있는 사람이라고 모든 언론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각한 잘못에 대해서 뒤늦게 이기는 하지만 그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도 토론에서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 트럼프가 실수 이상이라고 했지만요. 실수했는데 그런 일이 또 있다면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또 조사도 받고 그에 비해서 트럼프 후보는 지금까지 미국의 그 대통령들이 다 뭐 수십 년 동안의 세금 보고를 공개를 하잖아요. 뭐 특별한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을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밝히기는 하지만 세금 보고서조차도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도 애리조나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이민 이슈 등등해서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트럼프 후보가 사회자를 비난하고 뭐 사회자가 뭐 나에게 불리한 질문을 했다 등등. 근데 사회자의 그 질문 내용은요 여러 가지 그 딱 그 카테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인종화합 처음에 이제 일반인에게 그 누가 더 돈을 지갑을 좀 부풀리게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두 후보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항상. 그리고 인종화합에 대해서도 방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 사이사이에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 2분 얘기하고 이 사람 2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 15분씩 그 이슈당 시간이 배당돼서 반론을 하는 동안에 힐러리 클린턴이 많이 이제 트럼프 그 후보를 화나게 하고 도널드 트럼프라든가 뭐 미스터 트럼프라든가 이런 얘기 대신에 호칭 대신에 도널드라고 그 퍼스트 네임을 탁탁 부르는 것부터 굉장히 그 거슬리게 많이 했잖아요. 아버지와 너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뭐 이런 것들 또 뭐 여자 미스 유니버스에 대해서 뭐 피기하다던가 뭐 미스 하우스키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들 세금 보고 이것은 사회자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 물어본 것이고 그 러시아의 그 뭐 이게 해킹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똑같은 두 후보에게 똑같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근데 뭐 팩트 체크를 한 것은 몇 번 있기는 있어요. 그 러시아 문제라든가 뭐 경찰이 스탑시키고 몸수색하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정도 팩트 체크는 뭐 대부분의 사회자들이 다 하는 것이고 뭐 그래서 아무튼 그 트럼프 후보의 사회자에 대한 불만이 뭐 근거가 100% 그게 맞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마이크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그 마이크가 굉장히 나빴다, 불량했다, 접촉 불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이크가 접촉 불량일 리는 없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콧물을 자꾸 훌쩍훌쩍거린 것에 대해서 어제 제가 방송 끝나고 보니까 하워드 스턴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론 중에서 하워드 스턴이 나왔기 때문에 하워드 딘 전 그 민주당 그 대통령 그 후보가 아마 그 마약을 하는가 왜 저렇게 훌쩍거리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0된 사람이 뭐 그렇게 마약하는 사람의 그런 것들 마약을 하고 행태가 나올 리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점 제가 지금 정정하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그 하워드 딘은 본인이 한 발언을 뒤로 멈추지 않고 인터뷰에서 뭐 내가 꼭 증거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니고 그렇더라고 이제 한 것이다. 트위터에서 했으니까는요. 이렇게 트럼프 후보는 본인이 그 토론을 잘 못했다는 반응에 대해서 나는 너무 잘했다. 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돈은 많이 거쳤어요. 24시간 안에 1,800만 달러 작은 그 기금이 모였으니까 힐러리 클린턴으로서는 정말 통탄할 노릇이죠. 본인이 어떻게 저렇게 그 토론할 때도 예의가 없다고 공화당의 18% 정도도 생각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이기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스몰 도네이션이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거의 들어오지 않잖아요. 버락 오바마가 받았었던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계속 스윙 스테이트에 다니면서 선거 캠페인을 해야지 되는데 부자들 쫓아다니면서 돈을 걷어야지 되고 이제 그런 그 힐러리 클린턴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지금 10월 9일에 두 번째 토론회가 열리는데 그 토론회 연습을 이제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고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공격하겠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어제 그제 첫 번째 토론회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내가 빌 클린턴 대통령의 뭐 여자 관계 같은 것을 얘기하지 않은 것은 그 자리에 보니까 첼시 클린턴 그 딸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의 그 여자 문제를 혹독하게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참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버니 샌더스 후보와 함께 뉴햄프셔에 있는 대학교에서 선거 유세를 함께 할 예정이고요. 또 그 트럼프 후보가 첫 번째 토론회에서 굉장히 예상했었던 것보다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스타일이잖아요. 토론회 스타일 자체가 두 번째는 이제 타운홀 미팅이니까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하고 질문도 받게 될 테고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본인들이 그 초대한 사람들이 나와서 앉아 있긴 했지만 전혀 그 관객석은 이 텔레비전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런 룰은 언제나 마찬가지죠. 대선 후보 그런 식으로 이제 토론을 할 때는 박수도 치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만 룰은 항상 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그 룰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받고 관객석에 앉힙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기가 막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저절로 사람들도 트럼프 후보가 계속 껴들기 하고 그러면서 사회자가 사실은 맞는 것을 팩트 체크를 해줬을 때도 너가 틀렸다, 당신이 틀렸어, 아니라니까 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내가 힐러리 클린턴보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사회자가 당신이 힐러리 클린턴보다 국정 운영을 할 때 더 판단력이 좋다고 생각되는 그런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하니까 판단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으로서 기질도 아주 훌륭하다 했을 때 사람들이 저절로 룰을 어기고 막 크게 웃고 말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더 토론을 잘 못했던 이유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후보는 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인기에 반응해서 더 많은 에너지와 창조성이 나오는 사람인데 그 토론의 룰 자체가 전혀 관객이 반응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관객의 반응을 알 수 없으니까 관객의 반응을 보고 또 그 자리에서 판단하는 감은 그런 현장감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응을 보고 그래 이거 조금 더 얘기를 해야지 되겠네 좀 더 자극적인 단어를 쓸까 아니면 뒤로 물러설까 하는 것을 판단을 하고 딱딱 내놓는 그런 말들과 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거기서 빛나는데 전혀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 토론회는 이제 질문 자체도 CNN의 앤더슨 쿠퍼와 ABC의 기자가 같이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온라인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에서 받아서 가장 인기 있는 질문 가운데서 말하자면 사회자가 전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타운 형식이니까 트럼프 후보가 적어도 첫 번째 토론보다는 잘할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에 비해서 지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더 힐 의회 신문이 보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론조사는 조금 앞서가고는 있지만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후보의 차고 올라옴이 계속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가? 그것은 또 힐러리 클린턴 후보 자체의 문제죠. 내가 왜 트럼프 후보를 50% 이상 앞서가지 못하느냐. 본인도 고민이지만 여러 가지 무당파가 많이 지지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지지하지 않고 흑인 젊은이들도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확신이 조금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토론만 잘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토론이 어느 만큼 도움이 될지 도움이 되지 않을지 그밖에
미국에 이제 또 중요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40일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게리 존슨이라는 지금 그 자유당의 대선 후보가 오늘 그 뉴욕타임즈에 두 사람 말고 저에게 투표하세요 하고 그 기고문을 보냈는데 이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전혀 없더라도 미국의 이제 중요한 4명의 대선 후보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는 제가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신 다음에 한 3분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참 미국의 역대 대통령 10명과 외교를 했으면 이 사람은 달인 중에 달인이고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시몬 페레스 총리이기도 하고 대통령도 했었고 하는 시몬 페레스가 결국은 그 세상을 떠났는데 쭉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고 할까요? 역사를 뭐 한 3분 정도에 보고 싶고요. 또 55년 만에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대사를 지명했는데 지명한다고 끝은 아니잖아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한 2초쯤 늦었잖아요. 왜냐하면 왼쪽에 컴퓨터로 아주 재밌는 그리고 의미가 있겠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 좋겠네 하는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어요. 전해드리자면 66세인 아티스트가 68세인 내과 의사와 42년을 같이 뭐 지내고 결혼하고 했는데 지금 그 남편에게 이혼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이 제목이 왜 할머니가 이혼을 원할까라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 읽었고 조금 더 읽었는데 제가 다음 광고 나갈 때 또 읽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바나와 국교 정상회의를 한다 하고 미국 대사관을 오픈을 했었던 때가 2015년 지난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죠. 그때 갔을 때도 어디선가 테러가 발생해서 파리에서였던가요. 그래서 뉴스가 많이 가려지기는 했었는데 그 뒤에 55년 만에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의 험악한 두 나라 관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대사관은 오픈했는데 대사를 지명을 한 겁니다. 제프리 드로렌티스. 지금까지 아바나 대사관에서 최고 책임자로서 대사라는 이름 없이 국교 관계가 그동안 중단됐었으니까요. 일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91년도 그때부터 오랜 동안 국무부에서도 일을 하면서 결국은 쿠바와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에 큰 힘도 실어줬고, 그리고 산 증인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하기는 이렇게 국교 정상화를 더 실제적인 것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미국에서 공화당이 굉장히 싫어하는 이슈 가운데 하나잖아요. 왜 그런 나라와 인권이 그 모양인데 국교 관계를 수립을 하느냐. 특히 이제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상원 의원 가운데서 트럼프 후보에게 그야말로 나가 떨어지고만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지난 주말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했죠.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에다가 지지하는 몇 가지 이유까지 썼던데요. 이 두 후보가 이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아빠 엄마가 다 쿠바계이고, 그리고 테드 크루즈는 아빠가 쿠바계고 엄마는 델라웨어에서 태어난 아이리시 이탈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후보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이
테드 크루즈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히 불락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문제 때문인데 마르코 루비오 그 후보 그 상원 의원 이번에 그 재선 그 11월 달에 문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6월 달에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안 된다 하고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쿠바 태생이지만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쿠바 태생이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사실은 그 피델 카스트로가 그 정치적으로 집권하기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거든요. 56년이니까 피델 카스트로가 59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테드 크루즈의 경우는 테드 크루즈의 할아버지가 스페인에서 쿠바로 이민을 갔다가 아버지도 쿠바에서 태어났기는 했지만 57년도에 텍사스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텍사스에 왔다가 이제 뭐 학생 비자 끝나고 나서 59년도에 피델 카스트로 집권하고 뭐 난민 신청하고 뭐 안 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두 명의 그야말로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였던 사람이 그 인준에 반대한다 하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도 이것은 이제 인준에 반대한다는 얘기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번 그 선거에서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상원 의원, 그 하원 의원 선거도 도대체 이게 지금 그 공화당이 계속 그 다수당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게 참 아주 교차돼서 애매모호하게 아주 그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총리가 사망을 하는 것은 뭐 세계적인 뉴스죠.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젊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뭐 40년대 말부터 독립운동하기 시작했고 지금 70살도 채 안 된. 그런데 그때부터 67년 이 사람이 그 공직자 정치인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그 나라의 태생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얘기. 그 나라가 건국될 때는 그 건국의 아버지들을 도와서 일했고 그 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그 폴란드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11살 때 이제 그 폴란드에서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쪽으로 온 건데 그때 그 팔레스타인은 영국이 지배하던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렇게 그 다스리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학교에도 다니고 했었죠. 우리가 이제 시몬 페레스 하면 오슬로 협정으로 잘 알려져 있고 이스라엘의 그 대통령 또 그 총리로 알려져 있지만 67년이나 이렇게 그 정치 공직 생활을 하면서 미국과 많은 연관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93세로 심장 질환으로 결국은 그 사망을 했는데 이제 그 192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폴란드에 지금은 이제 그 벨라루스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1932년도에 가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제 막 승승장구를 했었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 국방장관을 하고 국방부를 사실은 만든 그런 첫 번째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첫 총리 밑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 처음 그 총리가 1948년도에 이제 그 독립전쟁하고 이럴 때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무기가 필요할 때 그 시몬 페레스를 미국에 보내서 여러 가지 그 협상들을 하게 했고 그래서 이제 시몬 페레스가 미국의 그 10명의 대통령과 일을 하게 됐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한 것이요.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프렌치 영국 장관들과도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골다 메이어 총리 아래서도 내각에서 일을 했고 원래는 총리가 되려고 했었던 때가 제일 처음에 74년도인데 이작 라빈에게 졌어요. 져서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국방장관을 했고 두 사람들 오랜 동안 나중에 앙숙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총리가 됐을 때는 또 이제 그 이작 라빈도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에 이제 총리가 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노벨 평화상 받는 게 이작 라빈과 또 그 벤자민 네탄야후요. 이스라엘 그때는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기고 그리고 시몬 페레스가 다 그 캠프 데이비드에 와서 뭐 얘기하고 등등 해서 결국은 그 평화롭게 한다 하는 이런 것으로 노벨 평화상을 그 받았잖아요. 지금의 그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는 독립한 이후에 태어난 첫 번째 그 총리
총리로서는 독립한 이후에 태어난 총리로서는 처음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몬 페레스는 완전히 은퇴하지 않고 2001년도에 대통령 선거 나갔다가 실패했다가 나중에 됐어요. 대통령이라는 게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자리이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일을 하기도 했고 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더 이상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2006년부터 심장 질환을 알아왔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정말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안보와 평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역사에 대해서 역사의 그 이벤트 자체는 물론 어떠한 윤리적인 상상력까지도 이렇게 확장시킨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시몬 페레스에게 줬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 의원이었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이 시몬 페레스를 만났는데 그때 충고를 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래는 젊은이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 시몬 페레스는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나에게 맡겨라. 나는 아직도 시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고 미국의 존 F 케네디 때부터 10명이니까 존슨, 닉슨, 포드, 카터, 부시, 클린턴, 또 부시, 오바마. 한 명이 빠지는데 누구죠? 로널드 레이건. 이렇게 일을 했었던 사람이 시몬 페레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가자에서 가자를 직접 통치할 수 있도록 서한 지구의 파트인 그것을 이제 허용을 했었던 인물이 시몬 페레스입니다. 네, 게리 존슨의 기고문 잠시 뒤에 전해드리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게리 존슨이라는 미국의 자유당의 후보가 오늘 뉴욕타임즈에 기고문을 보내서 깊은 숨을 쉬시고 대안을 찾으세요. 제3의 길이 있답니다. 접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내가 생각하는 미국은 선택의 자유, 그리고 꿈을 추구할 자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꼭 빨간색, 파란색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월요일에 대통령 후보 토론회 보셨죠? 이 자유당의 저 게리 존슨과 저의 러닝메이트 빌 웰드가 여러분이 선택하실 분입니다. 이 자유당의 게리 존슨은 매사추세츠의 빌 웰드가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지냈고 게리 존슨은 뉴멕시코의 주지사 2번 지냈잖아요. 그리고 비즈니스맨이고 작가고 뉴멕시코에서 가장 큰 건축 회사를 운영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돼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재정적으로는 원래 공화당이었었어요.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그래서 뉴멕시코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가 비즈니스에 인볼브하는 그런 법안을 750개나 거부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조금 리버럴해서 이 블랙 아메리칸이 겪고 있는 인종차별 없애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형사법 시스템 바꿔야지 되고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약 사용을 정신건강 이슈로 봐야지 범죄로만 보기 때문에 계속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정부의 사이즈를 줄이고 두 번째 헌법 또 인권을 보호하면서 이민자들 권리를 강화한다는 것, 여성의 선택의 권리를 존중한다, 낙태 인정하는 거죠. 동성결혼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자유무역, 모든 나라와의 자유무역을 이제 지지한다. 그리고 군사 개입은 조금 제한해서 하겠다. 힐러리 클린턴이 군사 개입을 민주당 성향치고는 많이 하려고 하는 형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기고문을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가 보냈습니다. 유엔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제 130명의 여자 활동가들이요.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부터 글로리아 스타이넴부터 지난번에 이제 DMZ를
건너갔었던 그 여성들이요. 그래서 Women Cross DMZ 그 팀 38개국의 여성 그 운동가들인데 물론 그 한국인들도 포함돼 있고요.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 한국을 그 완전한 휴전이 아니라 완전히 그 평화협정 조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자면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에는 그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 그 국제 리그 100년도 더 된 아주 그 권위 있는 그런 그룹도 포함이 돼 있고요. 더군다나 오늘 뉴욕타임스가 지적하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나이가 많네요. 이 트럼프 후보보다도 더 많잖아요. 72세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 얼마 임기가 남진 않았지만 사실은 북한을 방문을 하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고 전에 이렇게 그 평화 조약에 대해서 그 자신의 그 시각을 언급한 적도 있기 때문에 9살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953년도요.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끝나야지만 된다는 이런 얘기를 반기문 사무총장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한반도의 분단이 70주년이 되는 2018년경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매듭이 지어져야지 된다 하는 게 이 여성 운동가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네, 이론 머스크의 또 화성에 인간이 가는 거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민간 그 항공 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스페이스X라는 회사인데 어제 그 멕시코에서 그 과달라하나에서 67회 국제우주공학 회의가 열렸답니다. 우주공학 회의에서 이제 기조연설을 하게 됐는데 원래 2025년경에 화성에 처음으로 이제 그 사람을 보내는 그런 이제 우주선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페이스쉽 타고 뭐 스타워즈 이런 게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을 3년 당겨서 2022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려면 올 수도 있어요. 오는 사람은 원웨이 티켓 값 내고 올 때는 무료래요. 올 땐 무료인데 이 우주 그 화성에 한 100만 명 정도가 가게 되기까지는 100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럼 이런 것들을 하는가? 그 이유가 지구에만 계속 이렇게 수많은 인간들이 머물고 있다면 결국은 이게 뭔가가 그 멸종돼도 멸종될 위기가 있고 해서 여러 행성에 그 퍼져야지 된다. 투자할 때 뭐 한 바구니에 계란 다 놓고 이런 거 아닌 것처럼 뭐 그런 것이 이제 이 사람의 목표고 해서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한 뭐 80일이 걸리고 30일이 걸리고 뭐 이렇게 해서 100명씩 보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시스템도 지금 다 그 마련이 돼서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딱 그 우주에 가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연료의 경우는 화성에 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직접 그 연료도 만들고 뿐만이 아니라 발사체 같은 것도 현지에서 생산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그 4년 안에 구체적으로 좀 확실한 그 테스트를 해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첫 번째 그 우주선 이름을 Heart of Gold라고 붙였어요. 누구죠? 따라라라, 닐령의 Heart of Gold가 아니라 이 Heart of Gold라는 것은 책에서, 더글라스 아담스의 책에서 따온 그런 그 이름이고요. 처음에 발사할 때는 나사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하는데 이게 왜냐면은 그것도 이제 패드 넘버 39에서 하는데 아폴로 달 착륙 할 때 달 이륙할 때 그때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의미 있게 이제 그렇게 간다는 얘기고요. 이 우주선에 보니까 제가 BBC 방송에서 봤는데 사진으로 봤어요. 봤더니 뭐 식당도 있고 객실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참 다 있다고 하니까 정말 세상에는 하루하루 이 사는 일에 막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지내야지 되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수십 년 뒤에 우주, 화성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일이나 다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잠시 뒤에 이 관련 말씀드릴 것 있어요.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왜 이렇게 좋아하나요? 제가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머릿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자꾸만 매끄럽게 발음이 안 되네요. 왜 할머니가 이혼을 원할까? LA타임즈 읽어봤더니 두 명의 책을 같이 쓴 사람이 쓴 기고문입니다. 66세의 아티스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요, 이제 60대에 이혼을 하면 60대까지 건강한 사람은 20년은 더 건강할 확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십 년은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아이들 때문에 그냥 살았는데 아이들이 다 간 뒤에 수십 년을 내가 건강하다면 왜 이 만족스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해야지 되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여성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인간 수명은 늘어나고 결혼 기간은 짧아집니다. 강희씨였습니다. 기질로나 대통령에 적합하다. 그리고 예절 같은 것. 이게 이제 토론에서 상대가 얘기할 때 껴들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에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번에 트럼프 후보는 너무 좀 심각했었기 때문에요. 95분 동안 51번 들어갔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17번. 근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가만히 보니까 대체적으로 자신이 발언 시간을 갖고 있는 2분 그동안에 트럼프 후보가 껴들어왔을 때 껴들어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때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 리퍼블릭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역시 심각한 잘못이 있는 사람이라고 모든 언론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잘못에 대해서 뒤늦게 이기는 하지만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도 토론에서 잘못했다, 실수했다, 트럼프가 실수 이상이라고 했지만요. 실수했는데 그런 일이 또 있다면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또 조사도 받고, 그에 비해서 트럼프 후보는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들이 다 수십 년 동안의 세금 보고를 공개를 하잖아요. 특별한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을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밝히기는 하지만 세금 보고서조차도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도 애리조나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이민 이슈 등등해서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트럼프 후보가 사회자를 비난하고 사회자가 나에게 불리한 질문을 했다 등등. 근데 사회자의 질문 내용은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인종화합, 처음에 이제 일반인에게 누가 더 지갑을 좀 부풀리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두 후보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항상. 그리고 인종화합에 대해서도 방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사이사이에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 2분 얘기하고 이 사람 2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 15분씩 이슈당 시간이 배당돼서 반론을 하는 동안에 힐러리 클린턴이 많이 이제 트럼프 후보를 화나게 하고 도널드 트럼프라든가냐면요, 탈리반 리더들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토론을 지켜봤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탈리반 리더 대변인이 직접 M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탈리반 하면은 지난 한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미국의 그야말로 적이죠. 이런 폭력의 주체인 그룹인데 대단히 관심 있게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별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특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 후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진지한 것이 없더라. 이게 이제 탈레반 대변인의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만 8,400만 명이 봤다고 하니까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8,100만 명 조금 넘는다고 하더니 오후에는 이제 8,400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그러면 세계에서는 도대체 얼만큼의 인구가 봤다는 얘기입니까? 미국의 3억 2천만 인구 가운데서 8,400만 명이 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론 끝까지 다 본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 대선 토론회를 한 50% 정도는 중간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자료가 나오면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그 94분? 네, 정확하게 94분이었던 것인데, 예, 여기 있습니다. 말씀드리죠. 55%가 전체 95분이군요. 이 토론을 다 지켜봤고 또 50%는 또 한 번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사람 가운데 62%는 아예 뭐 엔터테이닝 이외에 별 의미가 없었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분의 1 정도는 보고 나니까 참 그 착잡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유권자들도 18%가 이 그 토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이겼다는 그런 그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큰 그 마음의 변화는 없겠죠. 당연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은 계속 클린턴 후보, 공화당은 또 트럼프 후보에게 지지를 했지만 그 밖에 이제 한 9% 정도 투표할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들이 토론을 보고 나서 마음을 바꿨다고.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대선 후보 첫 번째 토론에서 이겼다고 평가받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여러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승리했지만 온라인 조사 결과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애리조나 리퍼블릭이 신문 창간 이후 처음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차 토론 연습에 집중할 예정이고 클린턴 후보는 이겨야 할 상대를 이기지 못하는 딜레마로 괴로워합니다. 자유당 대선 후보 게리 존슨은 뉴욕타임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민주공화 대선 후보가 아닌 자신에게 투표해야 할 3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5년 만에 쿠바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로 미국 대통령 10명과 외교를 한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총리가 사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페레스 전 총리를 역사를 이벤트를 넘어 윤리적 상상의 범위로 연장시킨 인물이라고 기억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포함한 세계 여성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한반도 평화조약을 실현하라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인간을 화성에 머물게 하는 우주계획 실현을 3년 앞당긴다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점심을 드시면서 또 혹은 저녁 때까지 연장해서 그제 있었던 대선 후보 토론회에 관해서 친구들과 깊게 또 아주 가볍게 그런 대화를 나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퇴근할 때 또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1시간 넘게 운전을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라디오로 들으셨다면서 직접 그 텔레비전으로 표정을 보는 것과 라디오와의 그 상상의 그 차이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고 하니까요. 지금 이 9%가 중요하고 나머지 지금 많게는 어디에서는 한 30%까지도 보고 약 20% 정도의 유권자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토론을 보고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제부터 계속 나오는 타임을 비롯한 여러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앞서간다고 하는데 온라인 여론조사는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계속 여러 번 클릭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트럼프 후보의 그 소셜미디어의 친구라든가 그를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 클릭을 할 수 있어서 오늘 아침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시사주간지 그 타임의 온라인 조사에서도 여전히 그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서 55%대 45% 정도, 45%가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그 정도 되던데
몇 명이 눌렀는지 아십니까? 거의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다 한 번씩 누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폭적으로 한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러는 것.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해보면 피드백 같은 것도 느낍니다만,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은 자주 해주시고, 그리고 피드백을 전혀 하지 않지만 계속 방송을 들어주시면서 어떤 개인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후자의 경우가 피드백을 자주 하는 일부 그룹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도 느끼는데, 온라인 여론조사가 이제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제 드러지 리포트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드러지 리포트는 지금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철저하게 완벽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지지하는 온라인 매체고요. 저도 여러분들께 드러지 리포트를 많이 인용을 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 하는 트럼프 후보의 말은 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온라인 조사라 하더라도 폴리티코의 경우는 온라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닝 컨설트랑 같이 했는데, 이제 보고 나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도가 조금 높아져서 4명 후보 전부와 얘기를 했을 때요, 41% 대 38%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공화당의 전 상원 의원인 존 워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베트남전에도 2차 대전에도 참전을 했었고 해군 장관이었고 또 상원 무기거래위원회의 의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전에도 이제 공화당이 지명한 어떤 대법관이라든가 이런 인물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었지만,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공화당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존 워너 전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를 했고, 애리조나에서 발행되는 애리조나 리퍼블릭이, 애리조나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애리조나주는 지금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기울었는데, 애리조나 리퍼블릭 1890년도에 만들어진 신문이군요. 창간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오늘 아침 사설에서 공식 지지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LA타임즈는 늘 거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항상 선거 때가 되면은 공식적으로 사설로 지지를 하죠.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뉴욕타임즈가 힐러리 클린턴을 몇 번 공식 지지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토론이 끝나고 나서 그야말로 힐러리 클린턴이 모든 여성의 어떤 아주 중요한 의미고 순간이다, 이런 사설을 썼는데, 그래서 뉴욕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 LA타임즈 이런 신문들의 힐러리 클린턴 사설에서의 지지는 아무런 별 느낌이 없습니다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스 모닝 뉴스도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고, 이번에 애리조나 리퍼블릭도 마찬가지 사설을 썼는데, 내용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의 대동소이예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미국이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을 잘 알고 있고, 냉정한 마음에 행동하기 전에 아주 조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경험으로나